계속해서 이철우의 책 체크 이어가겠습니다. 동인대 국어국문학과 이철우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철우입니다. 네, 아유 뭐 우리 선생님 딱 들어오시자마자 막 책 냄새가 확 나네. 예, 제가 책 냄새 좋아하거든요. 예. 자, 벌써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어느덧 6월입니다. 6월입니다. 예, 6월에 이제 추천할 만한 도서 성격이 다른 두 책을 이번에 좀 가져오셨다고요? 네네. 어떤 책들 가져오셨습니까? 이번 달에 추천할 두 권의 책은 첫 번째는 양 기자 외 9명의 작가의 단편을 모은 가족사진이라는 은행나무에서 나온 2005년 소설집하고 네. 또 하나는 나카자와 시니치 씨가 쓰고 김우키 씨가 역한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이라는 책으로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2003년도에 나온 이 각각의 두 권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6월에 추천 도서를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 성격이 다른 두 책을 이번에 추천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6월 달에 많은 일이 오갔는데요. 특히 뭐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어떻게 표면과 이면의 차이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예. 제가 가족사진이라는 책을 맨 처음에 보고서 그걸 추천하게 된 이유는 사실 어느 집이건 가족사진은 다 환하게 웃고 있고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집안을 들여다보면 웃는 일보다 슬픈 일 또는 서로 갈등하는 일이 많잖아요. 좀 그런 게 많지. 예. 왜 그럴까? 한편으로는 신화도 그렇습니다. 신화도 드러나 있는 면으로 재미있게 엮여져 있는 것은 간단하지만 실제 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거기에 내포돼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표면과 이면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보고 숙고해보면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거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이 두 권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예. 그동안 많은 책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신화에 대한 책은 참 오랜만에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책의 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책의 저자인 나카자와 시니치 씨는 1950년생이고요. 예. 동경대학에서 종교학과 그리고 거기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분의 이력이 좀 재밌는데 1979년 네팔 티벳 승려 캐슨 신부를 스승으로 모시고 3년간 닉마파 밀교 불교를 연구하고 수행했고요. 예. 1983년에 쓴 티벳과 모차르트라는 책으로 신토리 학예상을 수상하고 다양한 책을 출판하고 또 여기에 소개한 책은 몇 년 동안에 강의한 내용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종교학에서 어떻게 좀 권위자시네요. 네,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그 스승을 모셨다는 티벳 밀교의 그 얘기도 잠깐 했지만 그런 밀교를 경험한 사람들은 밀교를 흔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단시되는 종교다 생각하지만 불교 안에서는 소승불교의 아주 정수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 수양을 통해서 무언가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행위를 배우는 종교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사고와 혹은 숙고라고 얘기하는 어떤 하나의 사실에 대한 집착적인 생각 같은 것들을 잘 표현해낸다라는 면에서 좀 독특하고 통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 책의 특징이나 그 담고 있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우리가 읽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신화를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책인데 신화는 사실 간단한 얘기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의 신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저자가 얘기한 대로 10,000년 이상의 긴 역사 혹은 흐름을 축적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책에서 소개한 대로 말하자면 그 중심 부근에는 맨 처음에 타올랐던 철학적 사고의 마그마의 열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다. 따라서 신화를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인간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신화를 접근하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인간을 모색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화를 기반으로 자기가 표면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신화인데
실제로는 그 신화의 표면이 오히려 지금까지 더욱 깊은 비밀을 감추고 있고 숨기려 하는 의지 때문에 그와 같이 단순화된다 하는 식으로 전달하면서 우리한테 황금가지를 쓴 프레이저의 이야기나 예. 또는 슬픈 열대의 레비스트로스 같은 저자가 얼마나 그 이후에 많은 사상과 종교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네. 그런 면에서 이 책도 그와 같은 바람을 담고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뭐 신화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를 그렇죠. 들면 이제 뭐 단군 신화라든지 뭐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맞아요. 네, 저도 압니다. 예, 그거는. 그런 게 좀 예. 익숙한데 예. 이 책을 좀 재미있게 읽는 방법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유지된 지혜의 산물이면서 사고의 소산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 사고가 도대체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들을 떠올린다면 이 책을 좀 더 재미있게 읽을 것 같습니다. 옛날 분들이 좀 어떻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을까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걸 좀 예. 아주 단순하지만 통합적이고 한편으로는 처음과 끝이 이렇게 연결되는 사고가 왜 일어났을까? 거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 실제 신화는 예. 금방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나 배경이나 장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지. 예. 말하잖아요. 지금과 많이 다르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바람이나 꿈 예. 또는 희망 내지는 가고 싶은 피안, 이상향 뭐 이런 것들을 예.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애쓴 흔적이겠죠. 뭔가 시대는 좀 달라도 그 관통하는 메시지는 좀 지금 시대에도 좀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 신화의 매력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예. 책에 그 서술되는 내용이 신데렐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저자는 인용합니다. 아, 신데렐라. 그런가요? 네. 예. 그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예. 다 존재한다. 예. 근데 사실 지금도 우리가 어떠한 일이 예. 그렇게 꿈결같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조건이 없는 데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신데렐라 같은 그 성공 스토리나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을 굉장히 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 안에서 이 책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면의 이야기가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저 예. 같은 경우에도 이 책을 맥락을 좀 알고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읽으니까 책이 막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 또 소개해드린 이 책의 장점이라면은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신화의 책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것도 좀 짚어주이소. 이 책은 서장과 1장부터 7장 그리고 종장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역자의 생각이 붙어 있는데요. 예. 네. 이 1장부터 7장까지의 본론의 얘기가 신데렐라를 중심으로 변형되거나 확산되는 것들로 제목을 담았어요. 예. 그래서 이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6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6장의 제목이 신데렐라에게 맞서는 신데렐라. 이게 제목이에요. 자기와 맞서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아닙니까? 그런 맥락도 있고 예. 예. 한편으로는 그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예. 처음에 전해졌다고 했을 때 네. 그 인종이나 또는 그 민족에서 또 다른 신데렐라를 어떻게 파생시켰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단순하게 신데렐라가 뭐냐 계모의 핍박으로 아주 어려운 성장을 하다가 왕자를 만나서 도움을 받았다. 맞아요. 그걸로 성공했다. 예. 이런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 도움받는 과정 안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 혹은 깊이 있는 탐구 예. 거기다가 그가 그 핍박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과정 결국은 영혼의 아름다움과 자기의 본질을 지키는 사람들의 순수한 모습이 예. 다른 사람을 감동시킨다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이야기의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야, 이 보통 신데렐라 하면은 신발 잊어먹으면 괜찮다. 그쵸. 왕자님 온다, 예. 왕자님 온다, 좋은 징조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네. 얘. 더 깊은 뭔가 그 심오한 뜻이 있었네. 이야기가 있었네요. 아니, 한편으로는
그 왜 하필이면 신발을 잃어버릴까? 구두 하는 아닙니까? 점도- 구두. 네, 구두죠. 구두지요. 유리구두죠. 예, 네. 유리구두. 근데 그런 것도 장에 담겨 있습니다. 또 재밌으시네요. 그런 이야기는 이제 책을 통해서 한번 그러니까요.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번역자가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한 글이 어쩌면 가장 정확한 이 책의 정수를 담아내고 있기도 하잖아요. 네. 번역자는 이 책을 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나요? 번역이라는 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예, 예.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글을 음미하고 해석하면서 나름대로 문화를 다 이렇게 버무려서 만들어내야 우리 독자들이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읽게 되니까 누구보다도 책을 아마 많이 읽은 사람일 겁니다. 예. 그 사람인 번역자는 이 책을 시공을 초월한 야생적 사고라고 야생적 얘기합니다. 사고. 네. 예. 여기서 시공을 초월한 거는 신화가 지닌 의의나 내용이 되겠고 네. 야생적 사고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사고가 단순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상견되는 각각의 내용들을 예. 저자가 갖고 있는 해박한 여러 경험을 통해서 집대성하고 있다. 내지는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네. 그런 면에서 예. 야생적 사고다. 그래서 폭넓은 사고의 조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예, 소개를 해주시니까 이제는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소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지. 예, 이 가족 사진이라는 소설은 우리나라 대표 작가 9명이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쓴 단편을 모은 소설집인데 예. 이 책에서 이 각각의 작가가 공감하거나 느끼는 가족 그거는 어떤 이미지로 각각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족하면 대개 제일 많이 떠오르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 예. 아버지에 대한 기억 예. 또는 이미 먼저 간 자식에 대한 기억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고로 잃게 된 가족이나 아이 그런 그리워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이야기들이 각각의 그 단편 소설마다의 특징을 가진 동심원을 그리면서 독자들에게 스스로에게 아마 묻게 될 겁니다. 가족은 어떤 존재이고 예. 어떤 기억으로 남는가. 그런 면에서 예. 잠옷 심각할 수는 있습니다. 아, 예. 사실 가정의 달은 또 좀 5월이긴 했는데 네. 이렇게 좀 뭐 금방이었으니까 각각의 이제 작가분들께서 이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이 소설집을 만든 작가분들께서는 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좀 기획된 소설집을 내게 된 건가요? 예, 이거는 편집자의 말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것도 책 그 모두 처음 부분에 설명되어 있는데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들 중에 편집자는 30대 후반에서 만으로 꼭 50세 되는 사람들로 이 책을 묶었다고 얘기합니다. 나이대를 좀 특정을 한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들이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자라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거나 아니면 또 다른 가족이 되었다. 예.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이중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연배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각각 모아도 예. 흥미로울 것 같다 해서 모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거에 편승해서 그런지 이 작가들은 이 과정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예. 자기가 발견한 가족의 모습을 생생하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개된 9명의 작가는 예. 남자 3명에 여자가 6명인데 다들 이름을 한번 들어봄직한 작가일 겁니다. 양귀자 씨, 이순원 씨, 김인숙, 구요서, 예. 서하진, 고은주, 하성란, 권지혜, 이만규 네. 이런 작가입니다. 예. 아유 기대가 됩니다. 예. 이 수록된 많은 작품들 속에서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 속에서 강조하는 가족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가족 사진이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데 좀 들여다보면 문제가 없는 가족이 없다고 우여곡절도 많지. 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소설집을 읽으면 좀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은 작가는 역시 작가구나. 작가는 이렇게 작은 사실을 가지고 예.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건을 끌고 가면서 우리한테 가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는구나 예.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들을 기억하고 이를 통해 하나의 서사나 사건을 드러내고
한편으로는 가족이라는 얼거매고 동요매는 일종의 거역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감이나 개체들 그런 것들이 결국 예. 모여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와 같은 산업화나 도시화, 핵가족화 또는 분절화되어 있는 현대에서 한편 되짚어 생각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을 지향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가족을 아끼고 보호해야 하는 이유 같은 것들은 이 소설의 슬픔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네. 예. 또는 그리움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요즘에는 그냥 예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을 통해서 예, 네. 좀 우리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되짚어 봐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9명의 작가분들께서 이렇게 각각 이렇게 단편집을 모았던 소설인데 이 중에 흥미롭게 읽은 대목이나 사건이 있다면 가족과 더불어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이 이순원 선생이 쓴 소설이 수색 어머니 가슴 속으로 흐르는 문이라는 두 번째 단편인데요. 예. 여기에 그 한 구절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 작은 형은 매달 송금을 청하는 편지에서조차 한 번도 할머니의 안부를 묻지 않았다. 늘 첫 줄에 어머니께라고 쓴 편지에서 형은 어머니와 할아버지, 동생들의 안부만 물었다. 또 어떤 때는 몇 줄의 짧은 안부 끝에 막바로 다름이 아니오라 하고는 송금을 청하기도 했다. 그런 날이면 나는 형 대신 집에서 할아버지에게 읽어드릴 형의 편지를 어머니가 불러주는 대로 다시 쓰곤 했다. 근데 그 작은 형은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군대를 가 있는 작은 형이 편지를 보내는데 가장 궁금하게 여길 할머니는 묻지 않고 예. 다른 가족들만 언급합니다. 근데 그 언급하는 이유 안에는 속사정이 있는 거죠. 예.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 친할머니가 아니라는 거. 재취한 작은 할머니가 할머니로서의 어떻게 보면 노릇을 하기 위해서 이 집에 있는데 자기가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가장 어린 형한테 온 정성을 쏟은 거죠. 예, 그리고 형은 그걸 깨달은 거죠. 네. 저희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이 두 책에 대해서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오늘 네. 6월에 좀 더 이제 살펴보시고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대 국어국문학과 이철우 교수였습니다. 아유 오늘이만 금요일만큼 뭐 음악회 연극 책이 함께하는 문화 자가체였습니다. 자